(1926년 4월 17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런던에서 약 1,5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전역에서는 약 2만여 명의 여성들이 도시를 행진하며 파업과 직장 폐쇄를 통한 분쟁 해결 방식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시위에는 귀족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여성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총리에게 파업과 직장 폐쇄 중단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파업으로 인해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동부지구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경찰은 집회가 확대될 경우 해산을 준비 중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틀 뒤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진은 일부 소규모 긴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쩌린 세력이 베이징에 진입했습니다. 장 쉐량과 산둥군 지휘관들은 기존 철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 입성했으며 내각은 볼셰비키 위협을 고려하여 단치루이의 복귀를 재승인했습니다. 단치루이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부가 중앙정부를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공군은 신의 무법 세력 제거를 목표로 진입했다 밝히며 시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군은 철수했지만 펑이샹의 잔여 병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쟁부 회의에서는 군대 해상 가능성까지 논의되었으며 우페이프의 베이징 진격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국민군은 전력을 대부분 유지한 채 낙양 방면으로 후퇴 중입니다. 한편 총리는 쿠데타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국민군 지휘관 루충리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전 총리 옌 후이칭이 이끄는 시민위원회는 신정부 수립 전까지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며 정부가 구성되면 자동 해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국제조정안 수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세력과 중국 대표가 참여하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페루 세관에 의해 볼리비아인 2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로 인해 약 2,000명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군중은 페루 공사관을 공격했고 내부 인원은 공중으로 경고 사격을 했으나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개입하여 시위대 머리 위로 여러 차례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페루인 주택이 공격을 받았으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석탄 보조금 지급이 4월 30일 중단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이전과 달리 큰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부 노조 지도자는 볼드윈 총리를 신뢰하고 있으며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트리폴리 순방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귀환 과정에서 대규모 환영 인파가 몰렸으며 상원의원과 고위 관료, 군 지휘부가 환영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무솔리니가 방문하는 지역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군주의 준하는 의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코 반군 지도자 압드엘 크림이 대표단에게 평화 성사를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랑스 측은 협상 조건으로 전선을 약 8km 전진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를 휴전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교착 상태에서의 협상을 거부하며 조건을 먼저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크림은 과거 프랑스와의 단독 평화를 시도하며 프랑스-스페인 협력을 깨려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크림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스페인의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 스페인이 프랑스와 동일한 전선 전진을 요구할 경우 협상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모로코 술탄은 약 10일간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언론이 미국과의 부채 협상에 관련해 빚을 회피하는 국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채무 상환은 의무이자 동시에 국익이라 주장하였으나 현재 프랑스 재정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단기 부채 해결을 위한 자발적 기부는 증가하고 있으나 프랑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일 마르크와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통화 하락 기대가 실제 하락을 가속시키는 피드백 효과를 경고했습니다. 재무장관의 잦은 교체 역시 시장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 관광객을 비판하며 금프랑으로의 결제를 강제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과 밀스 의원이 밀스 계획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폭로되며 계획 적용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밀스 의원은 더 이상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최소 25명의 의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재무장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카롤 왕세자가 가족과 화해하고 귀국을 준비 중입니다. 귀국 후 왕세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예정이며 국왕과 왕비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카롤의 측근은 카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브라티아노 정부의 붕괴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설명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내부에서는 왕비가 기존의 권력을 유지할지 아니면 국왕이 왕세자를 통해 권력을 되찾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복귀는 지지 람브리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국이 독일 소련 간 우호적 중립조약 체결에 대해 다수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약이 로카르노 및 국제연맹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이 조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영국의 대소련 수동적 적대 태도에도 불구하고 수용적 입장을 보이는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인은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직접 협상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파업 지도자 와이즈보드가 체포되어 4건의 기소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와이즈보드는 $25,000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즉시 재체포되며
$25,000의 보석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강하게 항의하다 강제로 퇴정당했습니다. 전 국무장관은 보석금이 과도하며 미국 자유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 측은 체포 절차의 위법성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고 검찰은 치안 위협과 폭력 발생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고액 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미국 자유연맹은 이를 보석금 협박이라 비판했습니다. 현재 파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법원은 평화적 시위까지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틀 뒤 공장은 경찰 보호하에 재가동될 예정이지만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1926년 4월 17일 방송을 마칩니다.